혹시 오늘 아침에도 계란 후라이 드셨나요? 노른자가 반쯤 익은 그 노란빛이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 반숙 한 입이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국식품안전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47%가 계란은 아무리 먹어도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중 3명 중 1명은 하루 2개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서울의 한 내과에선 이런 일이 있었죠.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알씩 1년을 드셨습니다. 결과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2배 상승, 혈관 협착 60% 진단. 계란 때문에 병원에 올 줄은 몰랐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답니다. 반대로 또 다른 68세 남성은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2년 동안 계란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육량이 20% 줄어들고 피로감 때문에 계단도 힘들게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정답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1개. 하지만 심장병, 당뇨병 환자는 노른자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CDC와 FDA는 60세 이상은 절대 날계란, 반숙 금지, 내부 온도 71도 이상 완전 익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시 단순한 설사가 아니라 폐혈증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즉, 계란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60대 이상이 피해야 할 계란 습관 3가지, 오히려 건강을 살리는 계란 섭취법, 그리고 계란 보관, 조리의 숨은 함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계란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 한 알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계란 하루에 2~3개쯤은 괜찮겠지. 그런데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계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바로 내 몸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인 분들 계시죠?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괜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1개, 일주일에 7개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기름을 쓰지 말고 꼭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포화지방이 늘어나고 반숙으로 드시면 살모넬라균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계란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소나 통곡물, 생선, 콩 같은 것들과 함께 먹어야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또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분들은 일주일에 2~3개, 많아도 4개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왜냐하면 노른자 1개에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병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시기 콜레스테롤을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즉, 계란 1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거의 다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흰자 2개, 노른자 1,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단백질은 챙기면서 콜레스테롤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의사들은 일주일에 1~2개 이하 혹은 흰자만 드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특히 조리할 때 버터나 치즈를 넣는 습관,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계란은 아예 안 먹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것도 사실 위험해요. 65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 이상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삶은 계란 한 개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근육을 지켜주는 식품이에요. 하버드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달걀, 콩, 생선처럼 다양한 단백질원을 적절히 섞어 먹어야 한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 1개, 주 7개 이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주 2에서 4개, 흰자 중심으로, 심장이나 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 1~2개 이하, 완전 익힘 필수. 그리고 계란을 완전히 끊은 분들은 근육과 기력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그럼 아침에 먹는 게 좋을까? 저녁이 나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이건 계란이 언제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계란,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어라도 절대 먹지 말아도 아닌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법.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언제,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가. 여러분,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속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되는데 저녁 늦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혈관이 부담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문제가 아니라 소화 속도와 콜레스테롤 대사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단백질을 에너지로 잘 흡수합니다. 아침에 계란 1개를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점심까지 포만감이 유지돼 폭식도 예방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아침 단백질 섭취군이 오후 혈당과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는 하루 기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한 끼에 계란 1개, 이건 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점심은 보조 식사로 괜찮습니다. 점심엔 활동량이 많죠. 이때 계란을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반찬으로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 반쪽을 곁들이면 든든하면서도 속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저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계란을 먹으면 위장이 이미 하루 종일 일을 한 뒤라 소화가 느려지고 체내 지방 대사가 떨어집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밤에 먹으면 혈중 지질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위장에 오래 머물러서 속 더 부룩함, 역류성 증상, 수면 방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 삶은 계란 하나 먹었는데 밤새 속이 더부룩해서 뒤척였다는 분들. 그게 바로 계란의 소화 타이밍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 6시 이후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기름 없이 완전히 익힌 흰자 위주로만 드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도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삶은 계란 흰자 1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 에너지원을 공급해줍니다. 운동 후엔 30분 이내에 채소와 함께 계란을 1개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나 버터를 넣은 요리는 피해주세요. 네 번째,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약과 독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반숙이 영양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숙이나 날계란은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완전히 익혀야 안전합니다. 삶을 땐 물이 끓기 시작하고 10분 이상 익히기.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노른자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이게 기본 안전선이에요. 5번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과 베이컨 혹은 치즈 오믈렛을 함께 드시죠.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함께 먹으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동시에 증가해서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듯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같은 EU 로버터를 듬뿍 넣은
스크램블 에그도 피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6개월 안에 수치가 변합니다. 대신 궁합이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계란은 채소와 함께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와 궁합이 좋아요. 이 채소들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늦춰줍니다. 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 D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지방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계란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약, 기름과 함께 먹으면 독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계란은 언제 먹느냐, 어떻게 익히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가 건강의 갈림길이에요. 계란, 보관과 조리, 절대 해선 안 되는 습관. 여러분, 냉장고에 계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혹시 문 쪽 칸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습관.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리고 닫히죠. 그때마다 온도가 계속 바뀝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껍질 겉에 결로가 맺히고 그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 선반 깊은 곳에 두셔야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고 습도 변화가 적기 때문이에요. 미국 식품의 약국 FDA도 이렇게 권장합니다. 계란은 4도 이하의 일정한 온도에서 냉장고 문이 아닌 안쪽에 보관할 것. 두 번째, 씻어서 보관하는 습관. 계란을 씻어두면 깨끗할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계란 껍질에는 아주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걸 물로 씻어버리면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껍질 속 미세한 구멍으로 세균이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리 깨서 보관하는 습관. 어떤 분들은 편하다고 계란을 미리 깨서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시기도 하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계란 껍질이 깨지는 순간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에서도요. 깨서 보관하면 하루만 지나도 살모넬라균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식약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무조건 먹기 직전에 깨서 조리. 이 원칙만 지켜도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된 계란을 구별하지 않는 습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변질된 계란이 많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에 띄워보기. 찬물에 계란을 넣었을 때 바닥에 눕듯이 가라앉으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끝이 살짝 올라오면 일주일 이상 지난 중간 상태. 둥둥 떠오르면 이미 오래된 계란이에요. 그땐 과감히 버리세요. 또 냄새도 중요합니다.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노른자가 퍼지면 이미 품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입 날짜 기준으로 3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FDA도 3주 이상 된 계란은 조리용으로도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숙이나 날계란 섭취. 많은 분들이 반숙이 영양이 더 좋다, 날계란이 단백질 흡수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엔 절대 금지입니다.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고령층, 어린이, 임산부는 반드시 노른자와 흰자를 완전히 익혀 섭취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단순한 배탈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겐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 대신 삶은 계란이나 완전히 익힌 스크램블로 바꾸세요. 여섯 번째, 계란과 보관 음식 간 교차 오염. 냉장고 안에서 계란을 고기나 생선 위쪽에 올려두는 경우 많죠? 이때 껍질의 세균이 아래로 떨어지면 다른 음식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항상 별도의 용기나 칸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다른 식재료와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는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혈관 건강, 장 건강,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첫 번째,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씻어서 보관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미리 깨서 두지 않는다. 네 번째, 3주 이상 된 계란은 버린다. 다섯 번째,
반숙 날계란은 절대 금지한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식중독, 소화불량, 콜레스테롤 상승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약, 함께 먹으면 독. 여러분, 혹시 계란을 드실 때 뭘 같이 먹느냐는 신경 안 쓰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한 끼라도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그 차이를 한번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먼저 계란의 가장 좋은 친구는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이 3가지는 계란 속 영양을 완성시켜 줍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 브로콜리는 비타민C,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죠.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이 영양소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3배 상승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그 위에 완숙 계란을 얹어 드시면 그건 진짜 혈관을 살리는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통곡물이나 현미밥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적절히 섞여야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부드럽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밥에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조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 좋은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계란 속에 비타민 D, A, 이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이 있어야 몸에 흡수됩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삶은 계란 1개, 아보카도 1조각, 그리고 올리브 오일 몇 방울. 이 조합이면 피로도 줄고 혈관도 보호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란을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 베이컨, 햄, 소시지. 아침 식사에서 자주 보이죠? 계란 후라이 옆에 베이컨 몇 줄, 그 조합이 고소하고 짭짤해서 참 맛있어요. 하지만 그건 혈관엔 최악의 조합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계란 속에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혈관벽에 지질 찌꺼기가 생기기 쉬워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20%까지 높인다던 하버드대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과 계란 세트, 맛은 있어도 몸에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버터, 치즈, 마요네즈. 이건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해요. 버터로 계란을 굽거나 치즈 오믈렛, 마요네즈, 에그 샐러드처럼 드시죠. 이 조합은 계란의 단백질 이점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늘어나간과 혈관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간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을 자주 섭취하면 피로가 잘 안 풀린다, 머리가 무겁다, 이런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설탕이 많은 음식.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계란빵, 달걀찜에 설탕, 에그토스트. 이런 식으로 당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계란의 단백질이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달달한 계란빵. 이건 잠깐 에너지는 나지만 점심 무렵엔 혈당이 급락하면서 피로감이 확 밀려옵니다. 네 번째, 커피와 함께 먹는 습관. 아침에 계란 후라이와 커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세요. 하지만 카페인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노년층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은 직후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추천드립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시면 괜찮아요.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채소, 통곡물,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약, 가공육, 버터, 치즈, 설탕과 함께 먹으면 독. 여러분, 계란 이야기 참 길었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괜찮겠지.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건강을 잃게 합니다. 반대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먹어야지. 이 다짐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할 뿐이에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올바른 조리로. 그렇게만 드신다면 계란은 여전히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냉장고 속 계란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계란 한 알부터 새롭게 대하세요.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탁 위에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